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청소년 금융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이란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은 금융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해요. 금융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융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행복한 미래 준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모여 거래를 하는 공간을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금융활동으로 이자 등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요.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접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간접 금융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간접 금융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은행, 특수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송금, 공과금 수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일반은행에 해당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바로 특수은행입니다. 그럼 특수부문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은행과 농수축산금융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 등 3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죠. 이런 보험회사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금액을 보상해줘요. 금융투자회사는 여러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사람들이 신용으로 구입한 물건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죠.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 엄카 아무데나 막 사용하면 안 돼요. 바로 이어갈게요. To be continue. 저축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모으는 것이고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축과 투자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거나 여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또 이자 등의 수익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어요. 이 저축과 투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저축은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속한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죠. 그리고 투자는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저축 상품은 돈을 모으는 기간, 맡기는 방법에 따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 저축 상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보통예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에요. 자신이 원할 때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한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보통 3개월 단위로 돈을 맡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오래 맡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금은
일정한 돈을 매달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한 뒤에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받는 저축 상품인데요. 보통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오래 맡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품들 중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작년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정기적금을 넣고 있어요. 다음 달 휴가 때 그 돈으로 여행 가려고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되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어떤 걸까요? 네, 직접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간접 투자는 금융투자 전문가를 통해 투자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잠깐!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의 소유권을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된 기업에 대한 권리를 바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이자를 약속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증서로 발급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아파트, 주택, 빌딩, 땅이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직접 투자 대상을 분석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맡겨 대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회사의 시세 차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채권은 주식 투자에 비해 기대 수익은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초기 투자 자금이 크고 기대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투자로 발생한 수익 혹은 손실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전문가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자.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곧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금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듯 금융활동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왜 금융에서 신용이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은 이자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어요. 반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거나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도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요금을 내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지겠죠? 따라서 금융에서의 신용은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금융과 금융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금융활동에서 신용에 대한 중요성까지 모두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금융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